나를 찾는 글쓰기. 연구자들은 글쓰기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SNS 글이든 에세이든 심지어 회사 보고서를 쓸 때도 우리는 글 안에 자신을 한 조각 담아놓기 때문입니다. 단어 사용과 문장 구성, 표현 하나에서도 글을 쓴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런데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공허감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사람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즉, 나에 대해 쓴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얻습니다.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아도 큰 위로가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받는다면 상상 이상의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씀으로써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욕망 알아차리기. 존재하는 글쓰기는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망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나의 욕망이고 어느 것이 사회가 주입한 남의 욕망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욕망은 나로 들어가는 핵심 관문입니다. 나의 진짜 욕망을 알아야 비로소 나로 존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지금의 20대처럼 정신없이 학점을 따고 스펙을 쌓느라 글쓰기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것도 버거운 나머지 글쓰기를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남들을 따라 살았더니 어느새 제 내면은 남의 말과 남의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취직은 무조건 대기업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봉은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억대 연봉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유학도 갔다 왔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그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초일류 대기업에 들어가야 했는데 저는 연령이나 전공, 어느 면에서도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연봉을 받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늘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떼고 나니 300만 원도 한참 안 되는 액수가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다 강남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연봉으로는 서울에 방학한 마련할 길이 까마득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거역 안 하고 열심히 산 내가 왜 이런 가난과 결핍을 겪어야 하는지 어쩐지 사회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20대들은 그때의 저와 다른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겠지만 당시 제가 느끼던 감정만큼은 똑같이 느낄 겁니다.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제가 그때 글쓰기를 했다면 그런 식으로 결핍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20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취직을 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운이 좋은지, 사회 초년생이 월세를 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오히려 그 나이에 서울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길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욕심인지를 진작에 깨달았을 겁니다. 만일 그때 글쓰기를 했다면 저는 애초에 그 직장들을 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을 다니며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제 욕망이 아니었음을 그때 이미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제법 괜찮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회사 생활 자체를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잦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연구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 때도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합격한다고 해도 도저히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만일 그때라도 글쓰기를 했다면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원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쫓았던 남의 욕망임을 진작에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글쓰기.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집, 큰 차, 비싼 음식과 사치스러운 여가 생활을 갈망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집과 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져다 줄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행복으로 채워진 일상을 갈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복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니 부모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 친구들이 부럽다고 할 만한 것, TV에서 좋다고 떠드는 것, 즉 남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좇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와 비싼 차, 사치스러운 여가 생활과 비싼 음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진짜 내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일이 없습니다. 진짜 내 욕망,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기 위해 쓰는 글을 저는 존재하는 글쓰기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는 글쓰기는 진짜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회가 만든 이상적인 상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서 글쓰기는 시작됩니다. 그 질문들 끝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욕망 아래 덮여 있는 자신의 진짜 욕망과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감춰진 내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괴로움은 상당 부분 덜어집니다. 더 이상 남의 말과 남의 욕망에 무기력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글쓰기는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 한 명의 독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누는 통렬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연인이나 친구 혹은 부모님과 바닥까지 내려간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샅샅이 드러내 보이는 데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누는 대화에는 예법이나 사회적 규칙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존재하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오타나 비문, 그 외 어떤 작법 원리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검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면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자유롭게 적어내려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알아차리고 이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진짜 욕망과 마주하고 나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무작정 좇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서서히 우울과 공허의 구름이 걷히면서 어느 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미국의 한 문학평론가가 데카르트의 명제를 빗대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굳이 저명한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쓰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씀으로써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므로써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써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우물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누구도 자신의 우물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긴 덮개로 대충 덮어놓고는 마치 우물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그런 미봉책이 효과가 있지만 한 번씩 거대한 감정의 파고가 일면 조악한 덮개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심연까지 뻥 뚫린 거대한 구멍이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생살이 드러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는 그렇게 드러난 마음의 우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보내 진심을 길어 올리는 일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두레박을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물 바닥에서 생명수 같은 진심을, 여러분의 진짜 욕망을 길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우물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에도 마음의 물결이 잔잔할 수 있도록 매일 글쓰기로 자신을 비춰보기 바랍니다.